오늘도 영민한 DJ 우리 김현미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네. 저는 오늘도 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던 오전이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도 시장이 많이 올랐다 이런 감은 있었지만 요즘 이렇게 하락장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도 좀 나은 점은 뉴욕 증시보다는 우리 국내 증시가 좀 선방하고 있다. 이 정도를 그렇죠. 좀 위안으로 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찌 보면 오늘 미국 증시가 나스닥 지수가 지금 4%가 넘게 급락을 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종목들의 이제 하락폭을 보면은 애플이 거의 7% 가까이 폭락했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원전 개미들이 상당히 좀 좋아하는 테슬라의 주가가 20%가 넘게 급락을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가 뭐 코스피가 0.8% 정도 조정이고 코스닥이 지금 현재 시간 한 0.4%밖에 이제 빠지지 않고 있으니까 오히려 오늘 시장 흐름은 약하다라기보다는 아주 강하다라고 봐야 되고요. 정말요? 오히려 삼성전자의 주가가 살아있는 국내 증시가 다른 때와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좀 강한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외국계 창구에서 삼성전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적극적인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가 딱 버티고 있다 보니까 5G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장 초반에 아주 강하게 상승 방전에 성공을 했고 IT와 관련된 기업들 역시도 비교적 지금 뭐 하락폭 자체가 크지 않게 잘 버텨주고 있고 제약바이오 종목들 역시도 뭐 일부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견조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오늘 미국 증시와 비교해 봤을 때는 아주 좀 긍정적인 흐름이다. 다만 오늘 정말 미국에서 나온 악재들을 하나하나 좀 읊어보면 이 가지수를 나열하기도 좀 힘들 정도로 네, 많은 맞아요. 악재들이 좀 나왔거든요. 네. 아스트라제네카 임상이 이제 일시적으로 좀 중단됐다라는 악재도 좀 있었고 그쵸.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의 하웨이에 이제 반도체 공급을 15일부터 이제 일시적으로 또 중단한다라는 리스크 그리고 미국 기술주들의 뭐 급락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우리 시장에도 역시나 좀 악재성 이슈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또 관련된 기업들 덕분에 시장이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 내일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정말 좀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시점에 나스닥 선물은 상승 반전에 조금 성공을 했고 우리 증시도 코로나19 2차 팬데믹이 진행이 될 때 코스피 코스닥이 고점 대비해서 10% 정도 조정을 받았거든요. 미국 증시도 최근에 단기 급등 이후에 고점 대비해서 딱 10% 정도의 지금 기술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미증시가 저점을 잡고 기술적인 반등에 성공을 한다면 우리 국내 증시도 무난한 흐름이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좀 정리해보자면 이 국내 증시 악재는 이미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하락폭이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은 크지 않을 거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봐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영민 DJ가 그간 짚어주셨던 종목들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언급해주셨던 녹십자부터 우리 시작을 해볼게요. 네, 어제 녹십자가 정말 오후장에 장난 아니었죠. 이 현실적인 목표가가 왜 중요한지를 어제 녹십자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어제 제가 녹십자를 25만 5천 원 정말 많이 빠졌다. 혈장 치료제 이미 임상이 순항을 하고 있고 가을 겨울철에 독감 백신과 관련된 이슈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말 많이 조정을 받은 바닥권에 그야말로 이제 최저점 부근에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어제 2시가 넘어가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그리고 녹십자의 혈장 치료제가 9월 10월경에 이제 상용화가 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 녹십자 3조가 넘는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어저께 26%가 넘게 급등을 했거든요. 네. 제가 28만 5천 원에 이제 목표가를 말씀드렸으니까 최소한 뭐 12%에서 많게는 20% 이상 어제 하루 만에 뭐 수익을 날 수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다들 뭐 수익을 잘 챙기셨을 거라고 보고요. 오늘 이제 조정이 좀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어제 이제 그 보도가 나오고 난 이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부랴부랴 좀 수습을 한 게 네. 상용화를 한다는 거. 말 그대로 이제 항체 치료제라든지 혈장 치료제를 임상을 다 완료를 하고 상업화를 해가지고 전 국민들한테 치료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임상을 위한 진단 시약에 대한 어떤 상업용 테스트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결국은 뭐 셀트리온이 개발하고 있는 항체 치료제도 이제 임상 이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임상 자체는 뭐 순항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임상 이상에서 안전성만 입증을 하게 된다면 빠르면 올해 연말 안에 혹은 내년 상반기 안에는 혈장 치료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명히 치료제를 복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녹십자에서 개발하고 있는 혈장 치료제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임상 이상이 한 10월경 되면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내 식약처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통해서 빠르면 뭐 연말까지도 충분히 이제 혈장 치료제도 상용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좀 남아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바닥권을 이제 공략한 만큼 어제 급등을 이용해서 수익을 잘 챙기고 다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또 캐치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 리뷰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9월 1일에 언급해 주셨던 지트리 BNT인데 이 종목은 지금 흐름 어떠할까요? 네, 지트리 BNT도 오늘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뉴스가 부각이 되면서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한 9% 정도 상승이 좀 들어왔거든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해온 원샷 원킬 종목도 제약바이오 기업이거든요. 오늘 제가 지트리 BNT를 리뷰를 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매수 가격 편입을 한 가격보다 31,500원보다 지금 조금 눌러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저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정도 시점 그리고 지트리 BNT 같은 이런 눌림목을 만들고 있는 구간이라면 충분히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오늘은 삼성전자 덕분에 기술주들이 상당히 좀 선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논란 또 미국의 기술주들의 어떤 고평가에 대한 논란들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가파르게 좀 조정받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는 당장 이제 시장 대비해서 조금 아웃퍼폼하기는 좀 힘들다. 미국의 네. 기술주들이 저점을 잡는 걸 이제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IT 섹터 종목들을 주목하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이런 시장 변동성을 이용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시장 대비해서 좀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트리 BNT 역시도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가보다는 조금 아래 구간에서 이제 좀 움직이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21선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충분히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종목 리뷰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9월 2일에 꼽아주셨던 리노공업인데 이 종목은 지금 또 흐름 어떠하죠? 네, 9월 2일 날 이제 리노공업은 126,100원 역시나 저점 구간에서 이제 공략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뭐 시장이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권에 있죠. 삼성전자의 주가를 먼저 조금 살펴드리고 싶은데요. 어저께 삼성전자가 최근에 5G 수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나온 게 뭐냐면 퀄컴의 이제 스냅드래곤 4 시리즈 소위 말해서 우리 앞으로 이제 5G 통신이 계속해서 좀 보급이 좀 될 거고 스마트폰도 5G 이제 스마트폰이 계속 출시가 될 거잖아요. 네. 미국 애플도 이제 10월 이후가 되면 5G 스마트폰을 이제 신작 스마트폰을 출시를 하게 될 텐데 그런 5G에 들어가는 5G 통신 칩이 바로 퀄컴의 스냅드래곤 4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양산을 위한 보급형 칩이기 때문에 생산 물량은 엄청나게 많고 가격은 상대적으로 작은 그런 칩인데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에 다시 한번 이제 수주를 맡기겠다라는 부분이 어저께 나왔거든요. 삼성전자는 최근에 계속된 이제 호재성 이슈 덕분에 어제 강하게 상승을 했고 오늘처럼 이런 약세 구간에서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나름대로 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 덕분에 이제 관련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리노공업도 오늘 상당히 좀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저께 이제 상승을 하고 나서 오늘 살짝 누르고 있기는 하지만 추세 자체는 아주 견조하다. 21선 자리를 확실하게 지금 장악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15만 원 목표가 그대로 유지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보유 관점으로 계속 홀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영민 매니저의 세 가지 종목 리뷰 또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문자 사연 시간이죠. 오늘의 문자 네. 사연 가보겠고요. 문자 왔쇼.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1345님의 사연인데요. 이수페타시스예요. 네, 이수페타시스는 뭐 제가 최근에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리뷰를 좀 해드려보면 저희 사연 주신 1345님은 네. 5,690원에 비중 네, 10%예요. 5,690원이에요. 뭐 조금 네. 높은 가격에 사시긴 했는데 그쵸. 뭐 괜찮아요. 오늘 전체적으로 5G 종목들 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흐름을 한번 짚어드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KMW가 이제 대장주죠. 네. 사실 이제 삼성전자의 추가 수주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좀 되면서 KMW도 오늘 3% 넘는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등주라고 할 수 있는 오이솔루션이라는 기업도 역시 약세장인데도 불구하고 1, 2% 정도 상승을 하면서 나름대로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수페타시스 역시도 아마 매수 가격이 5,690원이면 어저께 이제 조금 올라갈 때 따라서 이제 매수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요.
살짝 누르긴 했지만 추세 자체가 견고하게 좀 살아있고 삼성전자 향 수주 모멘텀이 이제 하반기에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수페타시스는 5G에 들어가는 이제 MLB라고 하는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으로 주로 납품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기판도 중국에 이제 적자가 많이 나던 사업들을 열심히 구조조정을 하고요. 하반기 때 이제 스마트폰 출하량이 늘어나게 되면 HDI와 관련된 매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제 호재성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조금 높은 가격에 사셨지만 제가 목표 가격을 단기적으로 6,4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뭐 도달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6,000원 위로 뛰어넘어갈 때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사연으로 가볼게요. 다음 사연은 4015님의 사연이고요. 안트로젠인데 6,400원의 비중은 30%인데요. 사자마자 빠집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추가 매수해야 할까요? 네, 안트로젠은 아마 매수 가격이 6,400원이 아니고 64,000원일 것 같아요. 그죠? 64,000원 네, 이요? 6,400원이면 뭐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을 것 같은데 네. 아마 64,000원일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저점을 찍고 단기 반등을 하는 요 눌림목 구간에서 아마 매수가 딱 되셨는데 매수를 하자마자 주가가 조금 흘러내리긴 했어요. 근데 이제 안트로젠은 5월 달에 이제 호재성 이제 이슈 덕분에 주가가 8만 원대까지 강하게 급등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뒤부터는 계속해서 조금 하락 파동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기술적으로 보면 21선 이제 눌림목이 이제 살짝 꺾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이 조금 이탈이 나온다면은 추가적인 하락도 좀 염두는 좀 해둬야 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56,000원짜리를 리스크 관리 가격으로 제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혹시나 이 자리까지 이탈이 나와버린다면 손절 매도를 좀 하셔야 된다. 만약에 이 자리가 지지가 된다면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한 7만 원 정도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고 좀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투자 문자 사연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우리 이제 영민 DJ가 준비한 첫 번째 원샷 원기 종목 소개 들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오늘 두 종목 다 제약바이오 종목이거든요. 네. 첫 번째 종목은 22,750원에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바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펩트론도 왜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느냐? 사실 오늘처럼 약세장인데도 불구하고 펩트론은 지금 상당히 지금 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를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은 펩타이드 신약을 이제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기업이고 표적 항암제, 항체 치료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기업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 어떤 기업들이 이제 계속 주목을 받고 있냐면 플랫폼 얘기들을 워낙 많이 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나이백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면서도 동종의 같은 이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셀리버리라든지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 나이백이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펩트론 역시도 마찬가지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인데요. 과연 어떤 플랫폼을 이제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는 이제 스마트 디팟이라고 하는 펩타이드의 약효 지속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또 GMP 인증을 올해 상반기 때 이제 획득을 해가지고 본격적인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는 생산 설비를 이제 갖췄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모멘텀 스마트 디팟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제 펜젠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항체 형성 플랫폼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또 다른 이제 모멘텀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파킨슨병 치료제 지금 요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중에 가장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희귀질환 중에 하나라고 꼽히고 있는 파킨슨병 있죠. 이 파킨슨병 치료제인 PT320이라는 게 이제 주요한 플랫폼 중에 하나인데 시장에 지금 출시되어 있는 이제 파킨슨병 치료제 중에 가장 이제 유명한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표준 치료제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레보도파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펩트론에서 임상을 한번 진행을 해보니까 이 표준 치료제로 인정받고 있는 레보도파보다도 치료의 효능이 5배 이상 개선되고 있고요. 이 레보도파가 복용을 했을 때 부작용이 나타났는데 그 부작용을 차단하는 효과까지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PT320이라는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미 이제 시장에 출시되어 있는 동종의 이제 신약보다도 훨씬 더 좋은 효능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제 추후에 이 개발하고 있는 파킨슨병 치료제에 대한 기술 이전 시도도 역시나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반응을 좀 이끌어낼 수가 있다. 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매니저님. 다수의 이제 ADC라든지 CAR-T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기술 이전 논의들을 이미 활발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이제 9월 이후가 되면은 학회 시즌이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네. 드렸잖아요. 당장 이제 9월 말부터는 이제 ESMO라고 해가지고 유럽 종양학회가 이제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는 또다시 이제 기술 이전과 관련된 활발한 논의들이 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 기술적으로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아 있는 자리잖아요. 네. 저점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안정적인 자리에서 공략을 좀 해볼 수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모멘텀들이 부각이 됐을 경우에 차익을 챙기고 나오는 관점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저는 이렇게 좀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 펩트론이 좋은 네, 모멘텀이 있다는 건 사실 알겠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코로나19 그렇죠. 치료제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거든요. 펩트론이 또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있나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사실은 요즘에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게 네. 코로나19 치료제하고 연관성이 별로 없으면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펩트론 역시도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나파모스타트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뭐 일부에서는 렘데시비르보다 뭐 600배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게 바로 나파모스타트라고 하는데 바로 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펩트론에서도 이 나파모스타트를 활용해가지고 피하 주사형의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요걸 또 조금 더 응용을 해가지고 아까 제가 그 설명을 앞에 드렸던 부분들 스마트 디팟이라고 하는 부분들 플랫폼 말씀을 좀 드렸었죠. 네. 요 스마트 디팟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활용을 해가지고요. 미세구체 형태의 제형으로도 또 지금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기업 역시도 뭐 코로나19와 직간접적인 영향성은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가격 전략 정리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22,800원 말씀드렸고요. 750원 말씀드렸고요. 목표 가격은 26,000원, 손절 가격은 2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잡아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 소개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서브 원샷 원킬 종목 소개도 짧게 들어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요. 오늘 조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네. SK케미칼 32만 3,000원 현재가로 바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늘 이제 SK케미칼이 지금 급락하고 있는데 급락하고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 3상이 중단됐다라는 소식 네.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CMO 계약을 수주를 했던 SK케미칼이 악재를 얻어맞고 오늘 장중에 거의 15%, 18% 가까이 지금 그쵸. 급락이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 이렇게 빠지고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잘 소개를 안 해드린데도 불구하고 SK케미칼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상 임상 3상이 중단될 수 있다는 건 그리 큰 악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임상을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 부작용이 나타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임상이 중단될 수 있거든요. 오늘 네. 딱 한 명의 환자한테 부작용이 나타나다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을 중단하고 원인 규명을 하고 난 이후에 임상이 곧 재개가 될 거기 때문에 계약이 파기가 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하고 있는 백신이 임상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닌데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당히 많이 지금 빠졌단 말이에요. 네. 오히려 40만 원 넘어갔을 때 정말 사고 싶어 했던 종목이 지금 30만 원대, 32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악재는 오. 충분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점 부분에서 네.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찬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가격 전략은 32만 3천 원 매수 가격 말씀드렸고요. 목표 가격은 37만 원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37만 원 정도 공략을 해보고요. 손절 가격은 28만 7천 원으로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원샷 원킬 종목으로 SK케미칼 편입하셨고요. 오늘 매니저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